그럼 뭐 그냥 우리 재미삼아 또 자동차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동차가 참 지지부진하죠. 참 실적도 좋고 다 모든 지표가 잘 나와요. 아마 2분기 실적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다라고 해도 아마 2분기 실적 잘 나올걸요? 근데 안 가지만 여러분 이럴 때 엉덩이로 버티셔야 됩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더 탄력이 높겠죠? 제가 뭐 로봇 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준비를 했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와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20%를 정의선 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안 넣고 경영주가 자기 이름으로 넣었다는 거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일단 로봇하고 인공지능이겠죠. 네,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저는 이쪽 우주항공. 네, 우주함. 네, 이쪽이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포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트 분산하는 걸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증권회사 하나에 계좌가 2개예요. 계좌 2개를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목도 따르게 해요. 제가 이따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보셨고 이 현대 위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어떤 분이 매수 무슨 뭐 리포트를 쓰고 목표가를 92,000원 리포트를 냈어요. 그럼 목표가라는 게 차라리 매도 의견을 내면은 10만 원에서 92,000원 목표가 매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도하라고 그러면 현대차에서 뭐라고 할까 봐 매도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슨 애매하게 리포트 하나 내셔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드. 왜 얘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미국에다가 공장 설비 라인을 못 넣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현대위아나 이쪽 관련 회사들이 좀 조정받는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현대위아가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얘네 쪽에서 하거든요. 로봇 관련돼서 생산 라인이 다 이렇게 로봇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로보틱스 쪽이랑도 연관이. 오, 지금 방금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뭐. 현대차가 미국 전고체 배터리 회사에 1억 달러 투자. 현대차가 이 원래 투자를 잘 하던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정의선 대표님 되고 나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약간 좀 젊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게 배터리 회사에 왜 얘네가 투자를 하냐면 뭐 결국 로봇 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에너지 쪽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얘네들도 자체 에너지 회사를 갖게 되고 뭐 배터리도 내재화 하겠죠. 그리고 로보트도 결국은 배터리로 가잖아요. 뭐 공장처럼 이렇게 선 달려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휴머노이드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쪽 로봇으로 가려면 결국 거기도 배터리고 충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대기업이 돈은 많지만 정말 짠 거 아시죠? 네, 투자 얼마나. 정말 어지간하면은 얘네 주머니 열기 힘듭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열었다라는 거는 이쪽 방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얘기 나오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 지금 자리 좋네요. 전 현대 오토에버를 안 갖고 있는데 예,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쪽 관련된 거는 결국은 얘네가 하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 쪽이나.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물류. 현대 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로봇이 그냥 뭐 2족 보행, 4족 보행 로봇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 스마트 물류 쪽에도 관련된 로봇이 있어요. 걔네 사람처럼 앉아서 이렇게 짐 옮기는 로봇 있는 거 아시죠? 앉아서 막 옮겨요. 노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골고루 투자하셔도 된다고 봐요. 뭐 ETF도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참 더럽게 안 가긴 하지만 얘는 자금 있으신 분들 얘는 모으시면 돼요. 딴 데서 수익 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물론 자금이 있으셔야 되겠죠. 28만 원이니까. 지금 흐름은 사실 꺾여 있는데 이런 큰 회사가 뭐 21선 이탈이
그렇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다? 글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생큐죠. 예, 생큐입니다.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현대모비스는 일반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28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있으신 분들 이거 어지간하면 못 사세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라, 아닌 분들은 뭐 기아차나 뭐 이런 거 사시겠죠. 뭐 현대 위아나. 그리고 뭐 SL 뭐 회사 설명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흐름 나쁘지 않죠. 네, 살 때가 예, 뭐 살 타이밍 된 것 같고요. 한국단자 얘도 흐름 좋죠. 어이구 좀 기다렸다 사야 돼. 하도 회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화신은 얘가 제일 단기적으로 셌거든요. 여기까지는 SL이 셌는데 여기서 화신이 셉니다. 얘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돼요. 10,000원 이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개 회사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수소 모빌리티 얘기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악마의 회사 만도 얘기하시. 아, 만도. 만도는 범현대가라 현대에서 아이고 기네. 기잖아요. 이 깁니다. 아, 저는 정말 좋아하던 회사인데 글쎄, 이제 잊어버리셨군요. 잊어버렸죠. 아, 회사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얘네가 그 서울 로보틱스라고 우리나라 그, 아 저기 마곡 그쪽. 아, 마곡에 있나요? 아니 그때 얘기하셨던 데아 거기 아니. 아, 거긴 로보티즈. 아 로보티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 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세계 탑이에요. 걔네랑 지금 뭐 협력해갖고 뭐 만들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좀 그냥 그래요. 그리고 얘네도 물적 분할하면은 결국은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떨어져 나가면 만도는 저 가격 못 받아요. LG화학이 그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LG화학이 저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안 됩니다. 수소 모빌리티는 제가 수소차는 유니크가 탄력이 좋을 거지만 딱 세 개 그냥 보라고 그랬죠. 동아화성, 세종공업, 성창오토텍. 그럼 걔네들 한번 볼게요. 성창오토텍 흐름 좋죠. 그냥 사도 됩니다. 지금 사야 돼. 네. 얘네는 흐름이 너무 좋아요. 세종공업 더 좋습니다. 어우. 괜찮죠? 근데 이 매물권에 부딪혔으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 가격대면 얘네는 일단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아직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 가격대면은 좀 부담 없이 좀 들어가봐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자동차 배터리 팩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 적양산업하고 같이 뽑혔잖아요. 현대차에서. 그런 쪽도 있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도 뭐 자회사도 뭐 세종 EV 이런 자회사로 뭐 전기차랑 수소차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분리막 쪽도 하고 있고 수소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동아화성도 계속 말씀드렸죠. 동아화성. 차라리 이 세 개 회사를 보는 게 나아요. 얘도 흐름 나쁘지 않잖아요. 제일 예,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오히려 저는 빠지면 더 살라고 그랬는데 빠지진 않아요.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매물이 있는데 이거 좀 소화하고 한번 뚫으면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실적주잖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7월 1일 날 발표한 수출입 지표에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매출이 제일 많이 높잖아요. 100%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럼 1분기 때 성장한 애들 2분기 때 또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동아화성 이 세 개 회사 정도가 수소차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연료전지 쪽으로 본다면은 뭐 SP월셀. 근데 연료전지로 보더라도 동아퓨어셀 좋아요.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 세계 최고를 나타냈다고 나왔었잖아요. SP월셀도 안 빠지잖아요. 네, 빠지진 않아요. 예, 얘도 아마 수소 모빌리티나 좀 아니면 또 7월 달에 있을 그 유럽 연합에서 발표하는 그쪽에 탄력을 받고 한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비중은 두지 마시고요. 아직은 고평가 영역이니 차라리 전 동아화성을 좋게 생각합니다. 연료전지도 갖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안에 부품에서도 핵심 부품도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S&T 모티브 모터, 전기차 모터 얘도 잘 눌러주고 있죠. 얘도 실적 주고 방산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실적이 있으니까 이쪽도 그냥 뭐 내연기관에 관련된 회사들 말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전기차로 가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MVH 코리아도 흐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MVH 코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막 소음이나 진동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차 문 열고 닫으면 그 옆에 이 플라스틱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진동이나 소음 막아주고, 그리고 엔진룸에서도 보면 옛날 차들 보면 이렇게 본네트 열면은 바닥이 보였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거의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밑에 판을 깔았죠. 엔진도 보호하고 그 소음도 안 나게 하는, 그게 다 MVH 코리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빗소리 나도 이렇게 되게 흡음되는 위에 이런 그런 것도 다 MVH 코리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MVH가 무슨 용어일 텐데, MVH 자체가 용어예요. 무슨 용어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무슨 뭐 소음 진동 뭐 막아주는 뭐 그런, 그리고 뭐 모베이스 전자는 뿅 이거라고 했죠. 예. 근데 이게 괜히 윤석열하고 엮여 있어서, 엮여 있으면 가면 좋은데 가진 않고 떨어지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는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다 떨어졌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게 또 뭘 봤었죠? 한국 큐빅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수전사 이건데 뭐 메타버스랑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적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덕양산업. 동양산. 예. 고영테크랑 얘가 야금야금 얘 너무 좋습니다. 계단식으로 네. 천천히 올라가고. 뭐 이렇게 사실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맛집이에요. 사람이 줄이 막 서 있으니 저거 뭐야 하고 먹고 싶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때론 줄을 왜 서 있나 싶을 정도로 맛없는 데들 있잖아요. 방송 한번 타갖고 네. 자기네들이 돈 내고 방송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하지만 그래도 맛집일 수 있으니 먹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래량은 맛집입니다. 이게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는 뭔가 매집에서 들어왔었고 모멘텀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거래량 터진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21선이 깨졌을 때 거래가 많이 터질 경우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거. 네, 예.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을 깨졌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면은 얘는 여기까지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받쳐주니까 옆으로 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깰 때는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못 견뎌 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자동차 한번 보시고요.